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감 넘치고 논란이 많은 경기를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서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대결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양 팀의 주요 사건, 선수들의 충격적인 발언, 그리고 경기 전반에 대한 느낌을 분석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장에서의 논란이 된 발언과 행동을 살펴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양 팀의 태도와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이러한 귀중한 교훈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내 주먹으로 맞기 전까지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고 미국의 전설적인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말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과 맞대결을 펼친 중국의 상황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임시감독 체제의 대한민국 대표팀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과 팀워크로 똘똘 뭉쳐 기세 좋은 모습을 펼쳐가며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축구를 하고 있는 것 맞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에서는 오랜 전통이 깃든 단어, 공안증이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매번 졸전을 펼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에서 생긴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을 찾은 중국은 유난히 극심한 공안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자칫하면 14억 축구 팬에게 유치하겠다는 피파의 원대한 꿈이 중국의 월드컵 진출로 무산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개차반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나 저희 중앙아시아 변방 국가들에게도 패하니까요. 하지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중국은 이상하리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일단 중국전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경기 전부터 무려 6만 석에 달하는 경기장 좌석이 한국 팬들은 물론이고 조선족과 원정 중국 팬들까지 더해져 모두 매진되며 흥행을 예고했고 선수단 역시 이상하리만큼 하늘에 찔렀습니다. 중국 대표팀 수비수 장은 일찍이 관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별 것 없다고 평가하며 손흥민 봉쇄를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매체 신화 스포츠를 통해 장생은 손흥민이 출전한 많은 경기를 수없이 보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양발이 다능한 높은 수준의 선수지만 동료들과 전술적으로 협력해 적극적으로 맞겠다는 계획이었고 손흥민의 약점을 발견했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지점에서 태클로 공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결과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중국전을 치른 우리 대표팀과 우리를 둘러싼 중국 대표팀이 겪고 있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상국과 중국의 모습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의 강화면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중국이 정말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이 물론이고 몸이 부들부들 거릴 정도로 치열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축구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오만한 발언들과 경기 중 더티플레이로 인한 우리 선수들의 줄부상, 그리고 우리 애국가가 재창할 때 야유를 보내는 등의 몰상식하고 더러운 행위에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과연 편견인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세먼지 등 자연 환경부터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1등 등 생활 곳곳에서 이미 안 좋은 사례가 차곡차곡 쌓인 데다 한 번씩 있는 스포츠 경기에서 보여주는 이른바 똥 매너를 보면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죠. 그런 면에서 정말 중국전은 한국 선수들과의 실력 차이에 동시에 매너와 스포츠 정신 면에서 팬들 모두에게서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중국 대표팀 감독이 단이 경애 덕분이었는지 해외 시선을 신경 써서인지 무리한 댓글로 우리 선수들을 다치게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전체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팬들을 무섭고 초스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겠구나. 빨간 바탕에 노란 별이 있는 국기를 보면 나라는 무조건 걸러야겠다 하는 생각이 물씬 들었죠. 이뿐인가요? 경기가 끝난 뒤에는 중국 축구의 자존심 우레이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속 때문에 고전했다는 아주 창의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중국 안팎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중국 선수들의 한국 축구에 대한 시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한국을 타깃해 중국 내에서 인기를 얻으려는 하찮은 시도는 많았거든요. 특히 우리 팀 주장 손흥민에 대한 견제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중국 우측 측면 수비수인 자오밍 이제는 경기 전부터 끝나 곧까지 손흥민 선수와 한국 축구에 대한 맹비난으로 애국자 칭호를 얻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제는 사실 손흥민은 그렇게 무서운 선수가 아니다. 중국 수비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공격수지만 중국 공격수 막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 우리 수비수들은 차오, 윤딩, 유한, 차오, 마우지, 킹을 막던 선수들이다. 손흥민은 저 선수들에 비하면 무척이나 쉽게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보다 뛰어난 공격수 3인 중 1인인 마우지 안킹은 한술 더 떠 역대급 망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 축구를 소림축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과거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에 더 지저분했다 이탈리아전을 생각해라. 한국과 경기를 치를 때는 한국 선수들이 겁에 질릴 만큼 거칠고 난폭하게 하면 된다. 이것도 축구의 일부다 주장했는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 공개적으로 폭력을 종용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중국인들에 대해 흔히 떠올려 보자면 뭔가 근성 없고 투지가 부족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다 같이 팀워크 정신을 발휘해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종목에 유난히 힘을 못 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많은 인구를 갖고도 축구 같은 과격한 종목에선 힘을 못 쓰는 것이고요. 중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나면 땅덩어리가 넓어 쉽게 도망칠 수 있었던 까닭에 자신의 고향과 터전을 죽기 살기로 지키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피난과 호텔을 자주 선택했고 당장 공장단지 뒤통수 치고 도망가고 숨고 하며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심지어 지금 중국은 50개가 넘는 민족을 중국이라는 한족 중심을 껍데기 국가로 만들어뒀기 때문에 그들이 울어주는 하나의 중국은 정말 하나의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선전문구라는 것도 유치할 수 있죠. 이런 정신은 대대로 이어져서 축구에서도 투지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면이 바다라서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중국인들도 부러워하는 게 한국 대표팀은 항상 투지가 굉장한 팀이라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지리적 차이로 인한 민족성 때문에 한국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정말 작은 나라임에도 여러 스타들과 기록을 배출했고 반대로 중국은 그 많은 인구를 갖고도 축구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민족주의에 절여진 젊고 패기 넘치는 선수들은 그가 단 자국 리그에서 수백억씩 받으며 온몸에 문신을 두르고 가을 멋진 적은 다 하면서 늘 하던 대로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 선수들에게 덤비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마오지안 공이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하지 못할 정도로 노력해서 과감하게 폭력을 가야 한다라는 천박한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고요. 우리 선수들에게 과감히 덤비던 중국 수비수 웨이 자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너무나 손쉽게 고꾸라지며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금세 우리 선수들과 경합하는 장면은 사라졌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중국 언론은 말이 많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여전투기만에 대놓고 한국 편을 들었다라고 황당한 특집을 잡고 있기도 한데요. 경기 내내 오심이 끊이지 않았고 한국 선수들이 무려 대국 중국 선수들과 팬들에게 예의 없는 도발적인 행동을 일삼았기 때문에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곳이죠. 참 웃기는 짜장이 있습니다. 자칭 대국 사람들은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방해하기 위해 어디 삼중선 공장에서 만들어진 사구려 레이저 포인터를 가져와 얼굴에 쏘기도 하고 우리 애국가가 나오는 대 6만 명이 모인 남의 나라 땅에서 우리 응원단에게 위협을 가하고 손흥민이 공만 잡으면 마구 야유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놈의 전체주의 민족주의는 같은 중국인 사이에서도 가히 없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들의 경기력에 대한 비난이 계속 쏠리자 뜬금없이 조선족을 거론하며 이른바 팀키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 선수들은 말하길 이번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은 최악이었다.
피로 누적이 쌓인 시즌 상태에서 체력과 컨디션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보임만 체력 담당 코치진들의 케어가 우리 선수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다. 특히 몇몇 조선족 출신의 코치진들은 한국식 체력 단련 법과 마사지를 강조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했던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는 피로감이 빨리 찾아온 것 같다. 이건 한두 명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 선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도 하다. 비록 한국에 우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졌더라도 무의 악에 그들을 따라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다음 경기에선 우리 중국 선수들에게 익숙한 방식을 컨디션 담당 코치들이 반드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같은 중국인인 조선족 코치진에게 핑계를 대어 비난 피하기에 급급한 그런 치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체 중국은 어떻게 저런 발언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지 알면 알수록 신기한 나라의 따름인데요. 참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장을 살아가고 있는 중국인들이 신기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선수들은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 선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근거 없는 비난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우리 대표팀도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또 기대하던 팀워크 정신이나 선후배 사이에 존중이 사라지는 폭력 사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나아가는 양심과 힘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 간의 팀워크는 확실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앞으로 마주하는 수많은 경기에서도 계속 이번 중국 팬들 같은 모습은 많이 만날 겁니다. 우리 선수들이 지금처럼만 멋진 매너와 품격, 그리고 화끈한 화력으로 대응해 박살내주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